수술 후에 물이 닿으면 염증이 날까, 상처가 덧날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계속 이런 어떤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추측하는 물 닿으면 염증이 생긴다는 그 내용의 출처를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쯤 할까요? 1950년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 정도 할까요? 조선시대까지 가는 거는 조선시대는 성형수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성형외과의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역사는요, 196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서 51년째가 되고 작년에 50주년 기념 학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50살이 갓 넘은 것이죠. 그런데 그 1950년대 아니면 60년대 이럴 때는 참 열악했죠. 우리나라가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을 썼단 말입니다. 우물이라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집에 이렇게 깊은 굴을 파서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굴을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하수를 찾게 되면 그 물을 퍼 올려서 물을 사용해요. 지금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공급되는 관을 통해서 수도꼭지까지 물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수돗물을 공급하는 국가에서는 물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정균된 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그 물은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로 세수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병이 났다. 큰일 나겠죠. 수돗물을 마시고 집단 식중독이 걸렸다. 큰일 나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름에, 요즘 너무 덥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물을 끓여 드셨어요. 이 더운데 물을 끓여 드셨다고요. 추운 겨울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물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균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살균한 다음에 그 물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관념이 있냐면 한여름에는 그냥 물만 닿아도 염증이 생기고 물에 균이 많은데 수술 후에 그런 물을 닿으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 더러우면 물로 빨래도 하고 물로 씻어내잖아요,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살균 효과는 없더라도 물로 씻은 다음에 균이 더 번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균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균 효과는 있다고 봐져요. 비누도 마찬가지죠. 비누 칠했는데 염증이 생겼다. 큰일 나겠죠. 그 비누 회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태를. 비누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살균 효과는 없어도 정균 효과는 있어요. 우리가 손에서 이렇게 균을 채취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비누로 2번 씻은 다음에 또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비누로 손 씻은 쪽에서 균이 확실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요, 샤워하고 세안하는 것을 저는 수술
다음날부터 저는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균 효과를 얻는 것이 환자한테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그런 세안이나 아니면 샤워를 하실 때 환자분이 더 조심하실 거예요. 눈 수술 받은 다음에 눈을 세게 문질러 보고 싶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샤워하시고 세안하시고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머리도 안 감고 세안도 안 하고 병원 와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에 다른 곳에 균이 있는데 그걸 만져가지고 또 눈에 닿는 것보다는 몸도 좀 깨끗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술 후에 물 닿으면 뭐 어떻게 될까, 물 닿으면 뭐 덧난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고기 먹고 라면 먹으면 덧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